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면 결국엔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레이 달리오가 지난 6월 3일자로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했던 장면에서 배울 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는 AI는 지금 역대급 거품에 있다. 과거 이제 1929년 대공황 직전 80년대 일본의 엄청난 주식시장, 부동산 그 거품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까지도 그 버블의 징조들, 상황들과 지금의 AI가 매우 유사하더라.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 자산이랑 현금, 돈은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현금 없이도 훨씬 더 큰 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AI 버블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이 한 500억이 있어도 시가총액,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20배, 30배, 심지어 50배, 70배 멀티플을 받으면 몇 조 원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실제 이렇게 대형 IPO들 또 하반기에 많이 나오겠죠. 이거 이제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라고 하죠. PE ratio,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쉽게 말하면 거품이 너무 커지면 실적 대비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이제 주식시장에 주입이 되면 당연히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해지겠죠. AI가 지금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1800년대부터 이게 있었어요. 철도, 이제 미국의 대륙 횡단 이런 철도들 짓고 주식회사들 어마어마했습니다. 철도 이거 차트 보면 AI 저리 가라 수준이었거든요. 그다음 전기, 그다음에 인터넷, 저기 핸드폰 많죠. 이게 지금 너무 그래도 달렸나? 이거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거품이 이제 꺼지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 AI의 이 거품의 이제 수준을 그렇다고 해서 1929년 대공황 직전 또는 닷컴 버블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가까웠다. 여기 폴 트레이저 존스랑 비슷한데요. 하여튼 다 이제 그 정확한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혁신, 버블이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질 때마다 빈부격차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라고 하는 게요. AI 에이전트만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산업혁명, 기계가 인간을 대체했던 때가 있고 그 전에 농업,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사 차려서 임직원 뽑아서 일을 임금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시키는데요. AI는 그냥 혼자서 AI 에이전트를 수십 명, 수백 명을 실제로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TV 저를 그대로 복제해서 예를 들면 영상을 10개, 20개, 심지어 100개, 200개씩 찍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프랑스어 버전, 스페인어 버전. 이게 AI라고 하는 게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생산성, 투자, 사업 대박이 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 매우 극소수가 될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함정이겠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도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시고 매일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시든지 알바를 하든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단 하루라도 내가 돈을 쉽게 벌었다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이걸 조금 디폴트로 깔고 가셨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은 브릿지워터 그 헤지펀드, 세계 최대 헤지펀드에서 창업자였죠. 회장으로도 오랫동안 있었지만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워터 지난 2, 4분기 뭘 많이 들고 있나 탑 10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S&P 500 지수 ETF 스파이라고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16.3%. iShares 코어 S&P 500 ETF. 여긴 또 이제 블랙락거 S&P 500 지수 9.2%.
엔비디아 3.2%, 브로드컴 2%, 아마존 2%, 알파벳 구글이네요. 1.9%. 뭐 뱅가드에서도 S&P 500 지수 1.3%, 뭐 AMD, 뭐 여기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ETF, 뭐 이제 삼전닉스가 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500 지수를 뭐 지금 여러 건에 걸쳐서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S&P 500 지수요.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구글, AMD 이런 AI 관련된 빅테크 회사들의 주식도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2분기에 엔비디아 주식을요 17.6%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덜어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것만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요. 아마존 주식은 마이너스 53.8%, 절반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아마존 주식.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28.2%, 28% 이상을 주식을 팔았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은요. 마이크론 아시죠? 뭐 삼전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이 반도체주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92%의 주식을 싹 팔아버렸습니다. 2분기에. 잘 팔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 우량 한 500개의 지수 ETF를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이 볼트드 존스랑 겹칩니다. 다른 투자의 대가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분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 뭐 500개 이제 골고루 시총별로 해서 이제 골고루 그냥 뿌려놨다. 그러면서 AI 개별 종목은 분할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수익을 확정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치고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엄청 샀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방만 보냐? 아니요. S&P 500 지수가 폭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에 대한 해칭 포지션을 이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국 버전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지난 6월 달에 삼전닉스를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삼전닉스가 지금 뭐 이제 망할 회사여서 판 게 아니겠죠. 여기 뭐 구글이다,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이 망할 회사여서 지금 막 싹 이렇게 덜어낸 게 아니라 이것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열됐는데 이거는 본인만의 수치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직감에 의해서 좀 보면 이제 큰 회사들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자기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공식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달 역대급 코스피 P2가 있었잖아요. 레버리지 막 그냥 파티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제 플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쑥 물이 한번 내렸다가 다시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레버리지 또 B2족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주식 이야기를 드리냐? 코인이 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거 와요. 저거 올 때 제가 볼 때 이 지금 사이클이라고 하는 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세포에 각인이 되는 좋은 경험치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타이밍 저는 이제 힘 빼는 투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는데 제가 지금 몇 년이 걸렸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이클이 3번이 지나야 제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대략 7년, 8년, 9년 걸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탐욕을 그냥 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일본, 중국, 영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한 달 만에 무려 86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영국도 많이 팔았고요. 이게 뭐 친미다 반미다 할 것 없이 미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치웠죠. 그러니까 저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저기 일본에 가서 잠깐만 미 국채 팔지 마. 내가 그 담보로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달러 찍어서 대출 빌려줄게. 미국 국채 그만 팔어. 라고 미일의 공조가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게 6월 달에 이렇게 판 것이 이미 다 그 공식 자료로 뜨니까 이제 선제 조치를 이제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간다.
아무도 안 사니까 수익이라도 많이 줘야겠죠. 그 결과 지금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5.3%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19년 만에 거의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빚더미 앉았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뭐 40조 달러, 이제 곧 있으면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방비 이자가, 빚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 넘어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AI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 AI 쪽으로 돈이 막 빨려 들어가요. 미국 국채를 누가 사냐는 거죠. 아무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정부들은 도대체 그럼 미국 국채 말고 뭘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시면 미 국채 보유량, 이 IMF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 국채 보유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그 미 국채를 넘어서는 이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금입니다. 금을 야금야금 샀다가 24년, 25년, 그 26년 되면서 이제 많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국채를 팔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더라. 여기에는 친미다, 반미다,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따로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얘네들이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안 사? 그러면 장기채 대신에 단기 국채로 빚을 돌려 막아야겠죠. 그 단기 국채의 수요처로 뭘 집어넣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담보에 이제 초단기 이제 미국의 단기 국채를 집어넣어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그렇게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면 사실 뭐 디폴트가 나지는 않겠지만 뭐 당연히 미국의 그 신뢰가 완전 무너지거든요. EURC는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만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EURC가 유럽에서 4억 유로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 전 대비하면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에 대비하면 이거 턱없이 이제 뭐 시총이 뭐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서클은 유럽에서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유로로 발행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클은 유럽만 집중하는 게 아니죠. 잊을만 하면 한국에 와서 뭐 은행들 거래소 관계자들 보고 가지 않습니까? 한국만 오겠습니까? 일본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요. 유럽 갔고요. 저기 뭐 중동 있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맨날 가요. 그다음 싱가폴, 인도,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서클이 전 세계에 가서 그쪽 금융기관들, 야 너희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해야 되지? 뭐 너희는 CBDC니? 이거 이제 USDC랑 좀 연결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다 디지털 화폐로 갈 텐데 나랑 하는 게 니들한테 이게 달러를 니들 이제 백성들이 너희들 국민들이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기업들이 이거 쓰면은 괜찮을 텐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것을 화폐 식민지화라고 하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너 이거 진짜 USDC 안 쓰고 되겠어? 니들 자국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자국에 있는 유동성 다 해외 유출될 텐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크라켄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봤더니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제한적으로 선보였지만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 뭘 합니까? 미국 주식을 팔아요. 크라켄에서. 미국 주식을 일반 주식, 그다음에 이제 주식 토큰화해서 판 이제 토큰화된 주식 다 팔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화폐 식민지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산 식민지화를 병행하고 있어요. 누가? 미국이. 왜 미국이 이걸 합니까? 아니 미국 지금 이 룰이 단기 국채를 자꾸 발행하고 달러 찍어서 뿌리고 이제 그냥 물건 수입해서 이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안 사기 때문에 룰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수단을 미국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화폐 식민지화가 뭐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이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뭐 레알을 쓰겠습니까? 달러를 쓰겠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뭘 쓰겠습니까? 달러죠.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자산 식민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자극적으로 썼다 얘기 드렸죠. 자산 식민지. 야, 너희들 주식보다는 미국, 우리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야, 우리 게 낫지. 뭐 너희들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뭡니까? 이게 자산 토큰한 거예요. AI 주식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에 그거 힘들어? 크라켄 앱만 깔어. 저 코인베이스 앱 깔어. 바이낸스 뭐 무기한 선물로 할까? 뭐 돈 좀 필요해?
좀 빌려줄까?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되냐? 글로벌 유동성. 그 미국 국채를 사줘야 이게 빚을 돌려 막는데 이게 자꾸 안 사니까 이 글로벌 유동성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게 뭐라고요? 이게 달러라이즈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이게 자산 토큰화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면요. 가장 확실한 곳으로 쏠립니다.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호르무즈가 제2의 호르무즈, 뭐 해협들 이제 앞으로 전쟁, 갈등, 뭐 관세, 뭐 이제 보복 더 많아지겠지 줄어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업 관계자 대표들이 선택을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뭐 가능성 보고 이거 해보지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거고 뭐 AI 그쪽에 성장이 있고 뭐 금리 그쪽에 하다못해 뭐 미 국채라도 사면 이자를 더 주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래도 미국이 높으니까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시 한번 쏟아져 들어오는 지금 레일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금만 사고 신뢰를 잃어가니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규칙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좀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할을 맡은 거고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는 뭐 민주당의 일부 반코인 의원들 때문에 뭐 클래리티법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분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이미 통과가 되고도 남았을 타이밍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금융의 흐름을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취임을 한 이후에 자산의 수익률인데요. 1위가 의외죠. 은입니다. 은, 실버. 123% 플러스입니다. 골드, 금이죠. 65% 플러스. 나스닥 플러스 42%. 러셀 2000. 이제 중소형 주식이죠. 지수 35%고요. S&P 500 지수도 플러스 30%. 반면에 크립토 대통령 무색하죠. 비트코인 마이너스 41%, 이더리움 마이너스 45%, 알트코인 마이너스 뭐 80%라고 했는데 더한 것도 꽤 됩니다. 그렇죠? 아예 없어진 것들도 꽤 많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분통하죠. 원통하죠. 짜증나죠. 근데 이것을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얘기냐. 근데 저는 그냥 이 또한 게임의 일부다라고 일단은 수용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상황을 이제 수용을 하고 해야 그 다음에 대책과 대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인식, 상황 자체를 그냥 부정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전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 투자만 그런 건 아니라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 탓을 해야만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이걸 알죠. 남 탓을 해야만 내가 견딜 수가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껄껄껄을 해야만 그나마 이 분통이 풀리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이것을 하지 않으셔야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루에 10,000원 뭐 우량 코인 뭐 XRP든 뭐 이제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우량 코인을 10,000원어치라도 꾸준히 사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게 성공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드물다는 극소수라는 성투자 1% 2%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 이거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태도와 루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이트 제라시 뭐 ETF 전문가가 나스닥이 오는 12월부터는 미국 주식 거래 시간을 하루 23시간, 24시간 중에 뭐 1시간은 뭐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주 5일로 확대할 것이다. 나중에는 주 7일로 확대되겠죠. 하루 24시간 되겠죠. 이거는 전통 금융 뭐 나스닥이든 뉴욕 증권거래소든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든 뭐 일본의 거래소든 누가 됐든 이건 결국에는 코인 거래소 따라가는 거잖아요. 크립토화 되는 거죠. 미국의 룰이 왜 바뀌고 있다 얘기 드렸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으로 갈 수 있게 지금 차차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냐? 정확히 이걸 표현을 드리면 크립토도 마찬가지인데요. AI라고 하는 게요. 뭐 보니까 뭐 60년, 70년 전부터 뭐 거의 뭐 80년 전부터 개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대량 채택이 되고 이제 소위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건 그 챗 GPT 그 이유 아닙니까?
아직도 근데요, 인프라를 깔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AI 뭐 데이터 센터를 어디로 짓겠다, 뭐 우리나라도 뭐 어디 짓는다, 뭐 용수가 부족, 전력이 문제다. 지금 그런 단계, 아직. 이제 뭐 땅 파는 이런 단계고요. 크립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이, 지금 입법 때문에 또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슈로 어쨌든 좀 멈춰 있죠. 정체되고요. 규제 만들고, 국가별로 또 세금도 이게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함이 매크로가 지금 겹쳐서 가격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면 데이터 센터 이미 짓고요. 6G 구현되고요. 뭐 스페이스X에서 뭐 저기 뭡니까 위성 띄워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이 쉽지 않은 시대가 돼요. 이제 뭐 그냥 배당 받으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핸드폰 이렇게 모바일을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6G로 바로 우주에서 쏴주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휴머노이드가 나와버리면 그땐 기회가 없어요. 그땐 기회가 없어요. 이미 눈앞에 펼쳐진 강남 아파트가 돼버릴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있는 거죠.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너무 빨라도 힘들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게 쉽진 않지만 날카롭게 현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역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무기한 선물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 유럽이 아니고요. 싱가포르 아니고요. 두바이 아닙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무기한 선물 상품 출시하는데 앞으로 코인을 10개까지 늘리겠다. 러시아조차도 국립 코인 거래소, 막 중앙은행이 직접 다 감독해요. 이거 뭐 대외 무역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쓸 수 있다, 비트코인 쓸 수 있다, 무기한 선물 지금 10가지로 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라고 하는 게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이 루비콘 강역 건너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정말 이게 몇백 년 만에 지금 오는 금융 대수술이에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뭐 본의 아니게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XRP 레저 이건 이제 리플망이거든요. 리플망 활성 주소가 뭐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XRP가 지금 1달러 밑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이제 뭐 우리 뭐 1,40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뭐 떨어질 줄 몰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뭐 200원, 300원, 400원 아니면 뭐 500원, 600원, 700원 이분들도 제가 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뭐 4,000원, 5,000원에 사면 1,000원이 웬 말입니까 지금? 지금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강세론자들이 기다리던 반대 상승의 신호이기도 하다. 두려움은 언제나 크고 시끄럽다. 활발한 온체인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뭐가 돌아온다면 수요가 돌아온다면 수요가 아직 돌아오진 않은 거예요. 오늘의 부정 여론은 내일의 저점 매수 내러티브로 변할 수 있다. 뭐 전 정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성투자가 1% 아니면 2% 남짓 될 겁니다. 웬만하면 코인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장이 좋았을 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금 먹고 지금 더블로 가도 지금 모자랄 판국이라고 하셨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2%는요. 똑같은 지금 폭락을 다 피해갑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한두 번 피할 수는 있죠. 폭락을 똑같이 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남 탓이나 껄껄은 잘 안 해요. 이것을 이제 하는 단계는 있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셔야 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뭘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매일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매일의 루틴이 뭡니까? 출근하셔서 힘들게 원화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대비해서 조금 더 절약하는 거죠.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사시려면 커피 뭐 3잔 마실 거 뭐 회사에서 그냥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타서 드실 수도 있는 거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절약하셔야 되고 그 돈을 아껴서 하루에 10,000원을 사든 뭐 20,000원을 사시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루틴이 되시면 이게 근데 재밌는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죠. 우리의 방식은 그냥 돈을 쓱 그냥 빌려가지고 이거 내가 몇 달 후에 갚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능에 맞죠.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계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기후 변화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를 보십시오. 지정학을 보십시오. 세계 지진, 뭐 전쟁
이근 어디는 막 그냥 배가 불러서 막 음식이 썩는데요. 어디는 막 가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세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세계가 망가지면 맑아질수록 더 단단한 자산이 있어요. 거기로 몰려요. 그게 뭡니까? 이 비트예요. 뭐 이제 금도 뭐 나쁘진 않겠죠. 혹은 단단한 것 또는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기술. 그게 뭡니까? 크립토의 뭐 퍼블릭 체인들이요. 아니 뭐 프라이빗 체인도 있죠. 뭐 4대 천왕의 뭐 이더리움, XRP, 솔라나, 스텔라. 이거 어떻게 안 씁니까? 다만 수요가, 트리거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2011년 5월 29일, 한 15년도 더 전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 생각이 없어. 근데 정부들, 그다음에 은행들, 난 얘네들 망하는 꼴은 꼭 지켜보고 싶어. 이게요. 초창기 비트코이너들의 약간 그 뭐랄까 도라이 같은 상상력에 이게 저는 사실 저도 여기에 좀 매료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게 어찌됐건 지금 비트코인 뭐 무너져도 9천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이 더 무너지고 악화될수록 비트코인은 더 단단해져요. 비트코인 총량이 이거 변하면 저는 뭐 비트 투자 안 합니다. 총량 2,100만 개잖아요. 뭐 근데 뭐 100만 개, 200만 개 어딘가인지 모르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로 돈 벌 생각 하시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쌓아서 이건 내 자식이나 손주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비트는 전 그렇게 보고요. 우량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4대 천왕도 있고 전 뭐 헤데라도 있고 뭐 시바이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가격들 보면서 실은 저는 조금씩 삽니다. 뭐 예전같이 못 사요. 우량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스윙 매매 또는 사이클 매매를 통해서 이거 시세 차익 가져가려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최소한 9월 달까지, 9월 말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맛에,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을 사고 똑같은 10만 원을 코인을 사도 예전에 샀던 수량의 3배에서 4배가 사집니다.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재미라도 있어야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또 지나가겠죠. 이 시간 지나갑니다. 지금 여름 갔잖아요. 그렇다고 뭐 무리한 막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빤스런 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가을도 선선해졌고 이제 가을밤 산책하시기 좋거든요. 하루하루를 건강히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